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렇다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은 기술이 뛰어나고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실력과 상관없이 프로팀으로 가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선수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축구선수로 15년을 뛰었고 그중 3년은 프로팀에서 활동했어요.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는 살아남고 어떤 선수는 중간에 사라지는지 이유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더 깊이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결과를 발견했어요. 변화가 올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가 오래 살아남아요. 경기장을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감독님의 요구에 맞춰 연기하듯 플레이하는 선수가 결국 축구도 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떤 축구 레슨보다도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몰라서 프로에서 살아남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적어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더 오래 축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다니엘 알베스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축구 선수는 유동적인 선수가 되어야 한다. 유동적인 축구 선수. 오늘은 이 단어만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축구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공, 경기장, 슈팅, 드리블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축구를 15년 이상 한 선수들이 축구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날까요? 드리블, 슈팅, 기본기, 피지컬은 기본이고 식단, 수면, 보강운동, 회복, 소통, 끈기, 전술, 축구지능 등 축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생한테 수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덧셈, 뺄셈 정도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수학과 교수에게 수학을 물어보면 덧셈, 뺄셈, 2차 방정식, 미적분 등 복잡한 개념을 말할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만 잘 차면 될 것 같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체력, 멘탈, 전술 이해, 회복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수학과 축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수학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년별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축구는 감독님이 축구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훈련 방식이 바뀌면 스스로 적응해야 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신적으로도 버텨야 합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길은 곧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공만 잘 다루면 될 줄 알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피지컬이 필요해지고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이때 많은 선수들이 당황하고 지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축구구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적응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 유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춰 성장하는 선수가 결국 오래 살아남아요. 한 가지 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거예요. 프로팀에 간다는 건 프로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라운드 위의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축구를 90분짜리 한 편의 영화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감독님은 영화의 감독이고 선수는 그 영화의 배우입니다. 감독님이 원하는 전술과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플레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본인만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녹여야 합니다. 감독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든 감독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프로팀에 가려면 대학에서 뛰어야 하고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주전이 되어야 해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돋보여야 해요. 어느 단계에서든 중요한 건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팀에 가서도 끝이 아닙니다. 프로팀에 가서도 감독님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나를 중용하는 감독님이 내일은 다른 전술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잘하는데 왜 안 써주지? 라는 불만을 갖기보다는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 철학과 감독님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감독님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는 그저 축구가 재밌고 선수들이 멋있어 보여서 이강인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축구를 그만두는 선수들에게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면 이상한 모순이 하나 있어요. 축구가 생각보다 재미없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그만둡니다. 처음엔 그렇게 재밌어 보였던 축구가 왜 나중에는 재미없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축구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체력 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경쟁은 치열해져요. 누군가는 부상을 당하고 감독님 스타일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축구가 아닌데? 라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멘탈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만 남아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를 오래 하고 싶다면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다 라고 미리 알고 그때그때 적응하는 힘을 길러야 해요.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유동적인 선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은 압박을 받으면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축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혀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아, 축구도 단계가 있구나. 이런 과정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겪는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럼 오늘 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수다. 축구는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 멘탈, 전술, 소통 등 필요할 때가 올 텐데 이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축구는 감독님이 눈에 띄는 게임이에요. 계속해서 바뀌는 감독님 스타일을 유동적으로 잘 맞춰야 합니다. 좀 더 쉽게 기억하려면 유동적인 선수, 카밀레온 같은 선수, 연기자 같은 선수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